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 강의는 2021년 수출 역량 점퍼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역량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수출 전략, 이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목표입니다. 일단 교육 목표는 이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 수출 실적을 제고하는 것이고, 만약에 수출 실적이 없는 분들은 신규로 수출 실적을 창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 전략 수립입니다. 수출 전략이 이걸 왜 짜느냐, 정부 지원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성을 해서 우리가 따내느냐, 이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3번은 전남형 수출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남형은 다른 게 아니고 6차 산업 인증체를 의미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수출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목표입니다. 당연히 우리 전남센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되겠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자면 맨 밑에 창업과 보육, 투자, 국내외 판로 지원,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해외 판로에 대해서 이번 강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먼저 수출 전략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3번을 보시면 국내 판매 대비 해외 판매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국내 판로 대비 해외 판로가 이렇게 비용과 그 다음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 국내가 아니고 해외이기 때문에 또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에 고객도 다르고, 제품만 같이 나머지 부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매칭하는 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이 수출 전략을 하는 이유가 사업계획서를 짜야 되는 상황이고, 이 사업계획서를 짜려면 수출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출 유관기관에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수출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출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 고려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그 6차 산업 인증체는 다 역량이 다릅니다. 수출을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수출 기반 단계입니다. 이때는 시장 조사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유는 대상 고객군을 또 결정을 해야 되고, 아무한테나 팔고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군이 누군지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장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외부 환경 분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 환경 분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장점도 모르고 우리의 단점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외부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안 하고 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경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획 단계입니다. 수출 인증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해외 바이어는 우리 인증업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물리적 증거라고 하죠. 일단 수출 인증을 쭉 받고 있으면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 하고 바이어가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시장 조사가 선행이 안 되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 조사서부터 시작을 할 때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 실행 단계입니다.
일단 시장 조사도 했고 수출 인증도 준비가 됐다면 세 번째는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요즘 코비드 시대니 이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지금은 불가피하게 온라인 판매도 같이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또 선택이 있으니까 우리는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 성장 단계입니다. 판매 채널은 당연히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한번 수출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이런 고려사항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일단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 무역협회에서 그 트레이드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종합적이고, 그리고 특히 6차 인증 산업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6차 산업 인증이 대부분 또 농식품 업체이니 AT,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죠. 여기에서 AT에서 해외시장 맞춤 조사, 이거 매년 5월에 있습니다. 모든 수출 준비는 사실상 한 1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그릴 때 트레이드 내비는 당연히 상시로 우리가 탐색이 가능하지만 이런 기관을 통한 거는 신청의 행위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또 결과물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염두에 두셨다가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3입니다. 이렇게 시장조사와 그 다음에 또 기관을 통해서 종합적인 이런 그 맞춤 조사를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이거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 해석하는 부분은 우리 6차 인증업체가 수출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바쁘시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전문위원들한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6차 산업센터도 수출 전문위원들을 또 섭외하고 있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맡기고 있다가 나중에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전략 수립에 당연히 이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기타 무역협회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있죠. 여기 보시면 트레이드 랩이라는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요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드 내비를 직접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요런 이제 그 컨텐츠가 뜹니다. 특히 이제 24번 같은 경우를 보면 제목이 30%의 호주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식료품 구매 의향, 이런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9년 자료긴 한데 이것도 인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는 우리 수출 전략에서 어느 항목이 필요하냐, 당연히 고객과 두 번째는 이제 유통을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고, 그래서 수출 전략을 같이 짜보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트레이드 내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그 농식품 해외시장 조사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 사업을 당연히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매년 5월에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하시면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AT에서 이런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데를 신청을 하셨는지, 아니면 정확히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인터뷰 후 2개월 내에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나옵니다. 요것도 아까 트레이드 내비를 통해서 보시면 몇 개가 그 업로드 돼서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하시면 이게 어떤 보고서구나 하고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시장 보고서냐? 기업당 연간 3건의 맞춤형 해외 시장 보고서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고서 유형을 보니까 타입 A입니다. 시장 분석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 트렌드, 품목별로 어떤 이슈가 있을 텐데 그 이슈는 이제 검역의 이슈랄지 아니면 수요가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유통 채널입니다. 유통 채널별로 입점 정보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온라인몰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6차 산업 인증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이 대부분 가격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종 유사 제품들이 워낙 많고 이 부분들이 그 먼저 입점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무조건 이 정보를 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가격을 책정할 때도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통관과 검역. 우리 농수산식품 이쪽은 정말 검역이 정말 절벽입니다. 이거는 뭐 장벽 중에 장벽이고요. 이 부분을 이 시장 보고서가 세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바이어가 알아서 다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바이어 나름이고요. 그것 때문에 또 가격도 굉장히 단가도 굉장히 세게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수수료가 굉장히 이제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격을 잘 못 받는 부분이 이 검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검역 부분은 그 FTA가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국가와 지금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FTA를 맡으려면 검역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원산지 증명서를 띨래도 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라고 AT에서 이런 지원 사업도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수출 전략 수립과 휴면 바이어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많은 인증업체들이 당연히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지자체 사업을 통해서 화상 회의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화상 상담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진행이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도 활발치 않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어들이 나는 분명히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 이게 전혀 쓸데없는 휴면 바이어라는 거죠. 이거를 검증을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업체들 살려내야 되고 아니면 뭐 쓸데없다 그럼 빨리 잘라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쭉 갖고 계시지 마시고 항상 검증을 통해서 이 부분도 걸러내는 것도 수출 전략을 수립의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요것도 농수산식품 쪽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AT에서 이 부분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물, 수산물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즉시 즉답을 합니다. 이 바이어가 현재도 살아있냐? 두 번째는 뭐 회사명, 홈페이지 뭐 바뀐 건 없냐? 이런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걸러냅니다. 그 이후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요 휴면 바이어가 과연 현재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만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수출 전략 수립의 이제 전 단계, 수출 전략은 무엇이고, 네, 수출 전략이 왜 필요했고, 네, 어떻게 이제 짜야 되고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거는 사업 계획서죠. 이거를 잘 구사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나 이걸 좀 잠깐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그 구글링을 통하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드 내비를 통하건 뭐 경제 환경도 나올 거고 사업 환경도 나올 거고 판매도 나올 거고 유통도 나올 것입니다. 이 꼭지에서 우리 사업 계획서를 수립할 때는 경제 환경에서는 진출 배경이나 타당성, 우리가 왜 어떤 국가에 이거를 왜 진출을 해야 되는지, 우리 제품의 특성이 이런 게 있는데 어디가 잘 먹힐지 이런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끄집어내는 것이고요. 사업 환경은 이 사업이 이 성장 단계냐,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소비재가 있는데 특별히 이게 그 농산품 쪽에서 뭐 배추면 배추, 아니면 우리가 제일 많이 좋아하는 뭐 과자, 가공식품, 음료 이런 시장이 크냐 안 크냐, 성장하고 있는지 정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시장이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준비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판매와 유통은 누가 뭐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FOP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제품 가격 유통, 판촉 또는 촉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온라인 판매에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워낙 광범위하고 특히 B2C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사실은 온라인 판매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거가 잘 안 돼서 보통 B2B로 유통상하고 이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제품이 어떤 특성이 있고 우리가 그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태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채널을 통할지 하는 부분을 또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어렵지만 또 한번 판단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요거는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출 배경과 타당성 이런 부분을 한번 끄집어내야 되는데, 맨 우측 하단을 보시면 코트라 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트라가 다행히도 매년 그 각 거점별로 전략을 짜줍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2000년도에는 신남방 2.0 시대 아세안을 공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코트라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매년 업로드를 해주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시면 RCEP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세안과 RCEP,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 타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세안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세안 FTA, 이거는 우리 동남아 10개국이 이제 뭉쳐 있는 곳이고요. 이 RCEP은 중국과 인도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 뭐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찌개다시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옆에서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총 15개 죄송합니다. 15개 국가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경제적으로 통합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규모가 전 세계 인구의 47%,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의 특징이 뭐냐? 전자상거래 규범을 통일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쇼피를 갔다. 싱가포르의 쇼피가 7개의 동남아 국가에 다 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나라별로 다 마케팅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업로드하는 조건이 다 다르고 이렇거든요. 이 규범을 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
이건 뭐 중국 같은 데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뭐 시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걸러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엄청 중요하죠. 통합 원상지를 기준을 마련하겠다. 지금 우리 아세안 FTA가 있죠. 중국 FTA가 있습니다. 베트남 FTA가 있어요. FTA는 뭐 베트남도 FTA를 맺었고 아세안도 맺었으면 베트남은 중복이네요. 예, 중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산지를 따질 때는 베트남 FTA가 유리한가, 아세안 FTA가 유리한가, 여기서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원산지 증명을 떼주면 됩니다. 유리하다는 뜻은 관세가 베트남 FTA보다 아세안 FTA가 작다. 아니면 크다. 근데 이게 FTA가 협정이 되면서 이게 0%다. 아니면 3%다. 이럴 때 0%를 지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쪽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도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앞으로는 어느 시장을 공략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출 배경과 타당성에 이런 부분을 인용을 해서 써주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 공무원들이 뭘 보겠습니까? 아,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입니다. 우리 고객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 아세안 고객에는 일단 나이가 어리다. 두 번째는 충성도가 없다. 세 번째는 돈이 없다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가격의 탄력성보다는 디자인하고 품질하고 감성을 해서 그걸 종합한 이제 소비 패턴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요. 그러면 고객 중에 아세안을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고객도 우리 물건을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자신감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 달라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그 다음. 그러면 우리 아세안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유통 채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 전자상거래 시장의 미래 이래가지고 코트라가 또 발표를 했어요. 봤더니 2025년 아직 오지 않았죠. 1530달러. 이건 지금 아세안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셉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외 환경 분석을 할 때 시장의 성장성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성을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통 채널은 이거 오프라인으로 가도 좋지만 일단은 온라인을 한번 공략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캐시 온 딜리버리 이제 많이 무역 용어 중에 많이 쓰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현금 거래입니다. 일단 배달 물건을 봐야 돈을 주는 습성이 있겠죠. 우리도 옛날에 70년대 그랬으니까 뭐 당연히 동남아는 우리보다 더 할 거니 뭐 물건을 보고 그때 돈을 주는 이런 습성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모바일 보급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그 비싼 핸드폰을 다 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통신망까지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5G가 이제 계속 깔리고 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나름대로 구매를 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통 채널에 그러면 온라인 쪽으로도 타당성이 있겠다. 그러면 유통 채널을 온라인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누가 작성을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이렇게 7개 체급을 만들어 놨습니다. 스타트업서부터 브랜드 K 기업까지 있는데 이렇게 체급을 달리한 이유 당연히 이 사업계획서 중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주 시그니처 지원 사업이 있죠. 그게 수출 바우처 사업입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
스타트업 기업도 신청을 하고 브랜드 K 기업도 신청을 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뭐 당연히 브랜드 K가 이기겠죠. 그래서 이 체급을 만들어서 체급별로 붙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을 지원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체급을 만들어 놓고 각 체급별로 붙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수출 역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출 바우처 사업에서 지원하는 이게 첫 페이지는 6개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뒷페이지에 또 6개 항목, 총 12개 수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1번, 2번, 3번이에요. 맨 위에서부터 디자인 개발, 해외 규격 인증, 홍보 동영상. 이 세 개는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이게 없으면 수출 사업은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외 이 카탈로그도 만들어야 되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규격 인증, 우리 특히 농식품 쪽은 할랄, 이슬람도 생각해 봐야 되고 코셔, 이스라엘도 생각해 봐야 되고 비건, 채식주의자도 생각해 봐야 되고 푸드 세이프티 시스템 FSSC 22000이죠. 이게 없으면 수출이 어렵습니다. 일단 식품에 대해서 워낙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또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핫하게 뜨고 있죠. 홍보 동영상. 유튜브 기반 또는 SNS 기반 이것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을 또 사용을 해서 우리 특히 농업인들은 맛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냄새도 맡아야 되고 촉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시피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예 인플루언서, 뭐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또는 유튜브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시식을 하고 있고 어떤 맛을 내고 있고 그럼 그 문화에 맞는 이거와 결합하면 어떻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평을 해줍니다. 이게 있으려면 홍보 동영상도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서 계속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그 시식에 대한 장면을 보내주고는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해외 바이어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그렇죠. 우리가 화상 상담하면서 띄워서 내가 무엇을 설명할 것이냐 이걸 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카탈로그를 띄워놓습니다. 이걸 띄워놓고 우리는 어떤 회사고 그 다음에 이 카탈로그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해외 화상 상담을 하다 보면 한 10분 지나면 주의력이 완전히 이제 흐트러지거든요. 특히 통역이 굉장히 지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얘기를 해도 통역이 그거를 소화를 하는 게 10분이 지나가고 나면 거의 50%도 안 됩니다. 듣는 사람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동영상을 띄워주면 많은 정보가 시각으로 정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엄청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홍보 동영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걸 만들어 놓고 1분짜리, 1분짜리가 아니죠. 20초 또는 50초 이렇게 짤방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쇼피 이런 데다 올립니다. 상세 페이지의 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 해외 규격 인증, 홍보 동영상 이 세 개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하지만 요거를 우리 수출 바우처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출 역량이라고 부른다. 예, 요런 용어도 이제 많이 익숙해지시면 앞으로 이제 누구와 대화를 하실 때도 특히 정부 관계자들과 지자체 관계자들과 얘기할 때는 이제 많은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뒷단은 예, 홍보 광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예, 이 부분도 요즘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수출
수출 바우처 사업이 뭐냐? 또 인증체 같으면 당연히 수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그리고 많이 신청도 해보셨고 또 실행도 해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스타트업, 내수기업, 수출 초보기업 이 세 군데에 대부분의 인증업체가 아마 포함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조금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유망기업까지 많이들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럴 때 이제 지원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부담률. 이게 우리 수출 바우처 중기부에서 하는 거는 이 자부담률이 생각보다 셉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들 꺼려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개 그 수출 역량을 내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를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픽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수출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수출 바우처를 여태까지 신청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장표는 신청 서식입니다. 그래서 첫 단에 있는 서식이고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역량, 만약에 이제 홍보 동영상이다. 홍보 동영상 이걸 써주는 거고요. 수출 바우처 사업은 1년입니다. 이제 12월 달에 내년도 그 수출 바우처 사업을 이제 공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1월 달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 기간은 동영상은 보통 한 2개월이면 다 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요게 동영상이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려놓고 수확하는 단계까지 이걸 또 다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어요. 아니면 수확기를 놓치고 동영상을 찍었다.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확기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추진 기간은 그래서 한 뭐 2개월 이렇게 잡고요. 아니면 뭐 1년을 잡아도 됩니다. 1년만 넘지 않으면 되거든요. 정보 보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부담률이 있었고 정보 보조금이 있었죠. 우리 내수기업까지가 3천만 원이었었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동영상 프로그램에 동영상 써놓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견적을 뽑아보니 한 700만 원 든다. 그러면 개에다가 700만 원을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자부담률 700만 원에 30%였었으니까 210만 원이 되겠죠. 210만 원을 기업 부담금에 써놓는 거죠. 그럼 나머지를 정보 보조금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한 2개, 3개, 보통 많으면 한 4개까지 신청을 하시고요. 보통은 한 3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밑에 개를 써놓고 더 밑에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만 내리고요. 이 사업을 실행하는 곳은 중진공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현황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신청 서식인데요. 보시면 매출액이 있어요. 이 매출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내수기업이라도 국내 판매액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빵빵빵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신청을 하셔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적어도 유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 이게 줄어들고 있으면 이게 또 감점 항목이거든요. 수출액 요건 없으셔도 돼요. 체급별로 붙으니까. 근데 제품 현황 및 수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제품 현황은 누구나 다 우리 인증업체들은 다 설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밑에 세 번째 칸을 보면 용도, 특성, 수출 현황, 수출 가능성 이런 거 쓰라고 합니다. 이게 수출 전략이 있어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보시면 몇 줄 몇 칸도 안 되네. 이거 뭐 몇 개 그냥 짤막짤막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도 되는데
문제는 실사를 나오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고 나면 이제 서면 통과를 일단 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쓴 근거를 달라고 합니다. 실사를 나와서 이게 근거가 뭡니까? 그거 뭐 제가 그냥 생각해서 쓴 건데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AT 결과보고서나 아니면 다른데 아니면 직접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런 게 간략하게나마 있어야 됩니다. 신제품 개발 보고서, 제품이 나올 때 그게 신제품이었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신한새우젓이라는 곳인데 요거는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이분들 홍보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개발 보고서를 만든 걸 보니까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배경, 제품 소개, 사용 용도, 특장점, 공급 여건, 우리 많이 만들 수 있어.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당사 소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제품 소개를 한번 볼게요. 브랜드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 브랜드죠. 가장 큰 거. 그 밑에 이제 제품별로 자 브랜드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복합 조미 식품이다. 식품 유형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HS 코드를 딸 때 이 부분이 중요하고, HS 코드는 원산지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세율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포장, 제일 중요한 거 또 유통기한 18개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보니까 특장점이 있어요. 이 특장점을 우리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바이어한테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게 좋다고 예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봤더니 굉장히 훌륭한 시설에서 만들고 있고 다른 경쟁사 제품들을 쭉 나란히 세웠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알약으로 만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육수인이 통에도 집어넣고 유리병에도 집어넣고 또는 이 파우치로도 집어넣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알약으로 집어넣었다. 이유는 부서짐도 방지하고 항오, 우리가 숟가락으로 몇 번 푸다 보면 오염이 될 수 있겠죠. 항습, 뚜껑을 한번 따는 순간 이제 습기에 이제 민감해지고 휴대성, 이거나 그냥 손에 들고 다녀도 되니까요. 그다음에 품질 유지, 각 개별 포장대로 품질을 유지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사용 용도랄지 위에서 그 요구하는 모든 거를 적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목표 시장은 무엇이고 목표 고객은 무엇인지 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장 회사에서 경영전략 보고서나 있으면 보여드리는 거고 없으면 못 보여드리는 건데, 해외 마케팅 전략 보고서, 말은 보고서지만 이걸 과연 정리를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출 희망 지역의 시장 현황과 자사 제품,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한번 적어봐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목표 고객을 한번 적어보는데 목표 고객을 설정한 이유가 뭐야? 이걸 한번 적어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적으려면 우리가 수학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많이 재미가 없으시죠? 이게 지금 벌써 20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재미가 없으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다 아셔야 또 수출을 또 즐겁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수업 분석은 누구나 다 들어봤고요. 그래서 강점, 우리 내부적인 거죠. 우리 내부적으로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우리 강점 보통 이제 제품 혁신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을 개발도 하셨고 그것도 또 실행을 하셨기 때문에. 약점은 당연히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약점이라고는 돼 있지만 이건 정부도 잘 알고 있고 지자체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고요. 기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CEP이라는 게 있었죠. 빠른 시장 성장이 있고 시장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기회가 있고, 위협은 새로운 질병이 한 번 오면 한 번 셧다운되고 뭐 이렇게 지금이 굉장히 위협적인 이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수앗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수앗 전략이거든요. 이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 부분에 사실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이제 소요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전략 방향이 있는데 역량 강화,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도 도와주는 이런 겁니다. 이럴 때는 내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이제 기회 요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고요. 강점 활용. 나는 강점이 있는데 시장 기회가 안 도와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내 강점을 더 부각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기회 포착. 예, 저는 굉장히 약한데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이럴 때는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걸 내가 아는 순간 나는 이러이러한 단점을 보완을 해서 이 시장을 들어가겠다. 이런 전략이 될 거고요. 위협 대응. 예, 내가 약한 부분인데 시장도 안 좋습니다. 이거 진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진출 준비 사항입니다. 이것도 또 묻고 있어요.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는데 이걸 또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쓰기 좋은 게 두 번째 별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걸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답 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묻죠. 교육은 받으셨습니까? 예, 수출 교육 받고 있습니다. 내가 전답 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수출을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해서 이런 동영상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여기다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마케팅, 홍보 활동 여부.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식품 박람회가 있거나 아니면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또는 품평회가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참가를 열심히 해서 사진을 남겨놓는 거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마케팅 목표가 뭐냐? 요게 이제 마지막 장표예요. 몇 장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쓰려고 하면 굉장히 좀 깝깝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단기 1년 내에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중기, 장기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적어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적을 때도 제일 좋은 게 온라인 마케팅을 적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을 열심히 쓰시는 것도 좋지만 해외 수출 마케팅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눈에 보이는 거는 온라인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써주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쇼페에 내가 입점을 한다. 사실 온라인 판매에서 당장 실적이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중소벤처기업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3년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일단 입점을 한다.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중기서부터 실적에 나오는 거를 그냥 예상액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인데 쇼피뿐만이 아니고 아마존에도 입점을 했다. 또는 우리 티몰에도 입점을 했다. 타오바오에 입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태까지는 우리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장표를 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수출 전략을 이런 토대로 짜는 게 좋겠구나. 이제 요거를 여태 말씀드렸고요. 지금서부터는 이 마켓플레이스, 아까도 자꾸 강조했듯이 이제 온라인은 대세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럼 어떤 것이 있는데 요걸 한번 적어본 것입니다. 무역협회 여기 보시면
성격이 B2C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거는 당연히 입점을 시켜서 그냥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해외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K몰 입사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레이드 코리아 요게 두 개가 무역협회 거고, 제가 이제 주황색으로 고비즈 코리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라 이런 차원에서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코트라의 바이 코리아, 아마존 지금 전남도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설명은 다 안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루하시기 때문에 고비즈 코리아만 설명을 좀 간략히 드리고, 간략히 드린다고 해서 간략히 들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역협회 거고요. K몰 입사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드 코리아 요것도 당연히 무역협회 겁니다. 근데 요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온라인 전시관에 입점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판매행위는 없고요. 그냥 내가 이 제품을 내가 이렇게 생산하고 있어 하고 온라인에 그냥 입점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게 좋은 게 뭐냐면, 이번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매칭된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계약서 작성도 하고 메일 교신도 할 때 이거를 지원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간판을 내세운 거거든요. 그래 놓고 해외 바이어가 들어와서 보면 관심 있어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낚시질을 하는 겁니다. 실적이 당연히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수많은 바이어가 수많은 제품이 지금 간판을 걸고 있는데 내 제품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 거며, 근데 이걸 하는 이유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데 한번 입점을 해보고 그러다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왜냐 다 공짜고, 그 다음에 잘 되면 계약서 작성도 해주고 메일 교신도 해준다고 하니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거 지금 말씀드린 게 DPG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DPG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역협회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게 이제 무역협회 마지막 장편인데, 무역협회가 이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이거 신청회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년 1월에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다가 매년 1월에 요거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다. 크게 어려움도 없고 노력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난이도로 보면 하입니다. 하. 상중하 중에.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장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마켓플레이스 구축을 할 때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요거는 순서대로입니다. 갑자기 뒤를 선택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이 장표 순서대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수출 유망 상품 등록입니다. 상시로 하고 있고요. 요 부분은 밑에 전남도에도 중진공이 나와 있죠. 거기다가 신청을 하는데 좀 빽빽하게 써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하시면서 이것도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게 역량입니다. 그래 놓고 이걸 작성하시고 이걸 신청을 했으면 우리 수출 바우처 사업 신청할 때 내가 이런 것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어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비즈 코리아거든요. 고비즈 코리아 B2B 상품 페이지 등록.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트레이드 코리아 우리 무역협회 거기도 B2B 상품 페이지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무역협회도 상품 페이지를 구축을 하셨다면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상품 페이지를 등록하는데 내수기업이나 수출 초보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거 이거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셨다.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준대요. 이게 예전 같으면 한 2천만 원인데 요즘 많이 내려와서 한 700만 원까지 내려왔지만 이게 파워풀합니다. 이렇게 홍보 동영상을 내가 확보하고 있다 없다?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게 있고, 두 번째 키워드 광고가 가능하다. 유튜브 광고가 가능하다. 이런 게 이 무역협회는 없죠. 여기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신청을 하셔라. 첫 번째, 그 첫 번째 페이지, 상품 페이지 등록하는 거 하나. 두 번째, 고비즈 코리아에 등록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 사업. 우리 인증체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전담, 그 수출 전담 조직도 있고, 한데,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쇼피의 계정을 내가 열어서, 내가 올려서, 판매되는 대로 내가 그거를 다 내보내고,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마케팅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마케팅 행위는 비용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큼 돈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걸 권장하고 있어요. 이게 실적을 내주거든요. 무슨 얘기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자적인 글로벌 쇼핑몰 계정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우리 6차 산업 인증체를 위해 계정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전문 셀러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진공 사업 중에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한 1,500개 정도 업체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판매 대행 업체는 각 이베이면 이베이에 또는 아마존은 아마존, 이렇게 판매 대행 업체가 있거든요. 그걸 사전에 미리 뽑아 놓습니다. 중진공에서. 그러면 그 업체들이 다시 이제 지원할 업체들을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북미 같으면 아마존, 이베이, 중국 타오바오, 일본 라쿠텐, 내가 원하는 나라에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실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실적은 왜 중요하냐? 수출 실적이 있고 없고는 또 정부 지원 사업을 타낼 때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수출 바우처 사업은 그런 게 없는데 다른 수출 지원 사업들은 수출 실적이 있어요? 이걸 꼭 묻거든요. 근데 없습니다 하면 수출 실적이 있는 분들한테 보통 많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수출 실적도 필요하고, 그리고 별로 노력도 안 들고,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을 하셔라. 그 다음이 이제 온라인 수출 기업화 사업입니다. 예, 요거는 내가 이제는 독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고, 저는 이제 내가 직접 계정을 열을래요.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난 이제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뷰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은 이번 동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출 바우처 사업을 할 때 뭐 1년 내에 어떻게 할 거냐, 2년 내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 마케팅 계획이 어떠냐, 이럴 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기도 하고요. 실제로 또 실행을 하시면 성과도 나오고 수출에 대해서 감도 그냥 바로 잡히시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서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진공입니다. 중진공. 수출 요망 상품에 등록한다. 두 번째, 우리 코비즈 코리아. 이건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코비즈 코리아. 여기에 상품 등록을 한다. 세 번째,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 사업에 참여한다. 네 번째, 온라인 수출 기업화 사업을 통해서 독립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동영상을 막 끝까지 여기까지 보셨다면 많이 뿌듯해 하실 겁니다. 이 아마존은 우리 전라남도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조금만 참으시고요. 오프라인의 수출 역량 강화 사업인데, 요건 이제 AT입니다. 우리 뭐 6차 산업 인증체는 AT하고는 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동영상에서는 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별 원스톱 시험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원스톱 시험 수출 지원 사업. 이게 근데 국가별이지만 전 세계는 아닙니다. 그 AT가 자신 있는 곳, 특히 그 자회사가 나가 있는 곳, 이런 쪽에만 지원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일본에 내가 수출을 하고 싶다. 일본은 FTA도 없고, 그 다음에 유통망도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가격대는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일본에는 진출하고 싶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또는 내가 트레이드 내비를 통해서 봤는데, 일본에서 내 제품이 굉장히 이거 입맛에 맞는다, 이런 걸 들었다. 이때는 반드시 이걸 신청하셔야 돼요. 아까 5월 달에는 시장 보고서를 그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지만, 요건 3월 달이거든요. 또 준비하고 계시다가 3월 달에 신청을 하시면, 시험 수출이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수출이기 때문에 통관 검역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실적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물류 창고 운송비, 그러니까 물류 체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어. 마켓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큰 물량은 안 나가지만, 그렇다고 샘플 물량도 아닙니다. 샘플은 DHL로 나가지만, 이건 통관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뭔지 그냥 확실하게 그냥 한 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거의 이제 몇 장, 이제 두세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거는 우수 농식품, 우수자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뭔가 우수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3년치의 수출 실적이 필요하거든요. 수출 실적 금액은 묻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3년 내내 수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왜 좋냐? 맨 처음에 우리 그 중진공,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수출 바우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잖아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신청이 가능했어요. 이제 그게 그래서 우리 그 중진공에서 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은 그래서 아주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하고 있지만, 이 AT 우수 농식품 패키지 지원 사업은 예, 이 한도가 1억입니다. 아까 3천만 원 얘기하고 그랬지만 1억을 지원하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꼭 잊어버리지 말고 계시다가 3개년 동안 실적이 또 있으시다, 이러면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먼바이어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업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 부분만 AT에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코트라는 더 구체적입니다. 바이어 실존 여부는 AT를 통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떡하지? 고민이 될 때 코트라를 찾아가시라는 거거든요. 코트라를 보면 잠재 파트너 발굴 및 거래 교신 밀착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고객 보유 바이어 접촉 결과, 그러니까 그 실존하는 건지 알았으면 이제 코트라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업체를 한번 접촉을 해달라. 이러면 개당 5만 원만 주면 이 업체들을 접촉을 해서 관심 있어 없어 이 정도는 내주거든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교신을 할 거고, 관심이 없다 그러면 실존을 하지만 우리한테는 당장은 필요 없는 바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AT를 통해서 즉시 그 업체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두 번째 더 구체화를 하고 싶으면 이 코트라 이 장표로 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먼 바이어를 활성화하는 거는
일단 그 AT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 존재 여부를 봐라. 두 번째는 그게 됐으면 일단 코트라 거래성 관심도를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 다음에 스텝 3으로 보면 사업 파트너로 관심 있다. 이러면 이제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사업이 또 있으니 이걸 해라. 스텝 4는 이런 거를 하면서도 이제 코트라나 아니면 우리 6차 산업 센터나 또는 무역협회나 수출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계속 상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이제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지금 인증에 대한 거는 별첨으로 그냥 빼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 수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들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 뭐 트레이드 내비가 됐건 또는 이제 다른 기관이 됐든 그 신용보고서나 조서보고서 이런 것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직접 한번 시험 수출도 한번 해보고 특히 온라인 쪽은 굉장히 신경 써서 한번 이번 기회에 거기나 한번 진출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이번 그 동영상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